안녕하세요. 컴퓨터 네트워크 조교를 맡고 있는 석사과정 조창환입니다. 소켓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위해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튜토리얼은 3개의 영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에는 우분투와 파이썬 3 환경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버추얼 머신 상에 우분투 OS와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분투를 사용해 보셨거나 가상머신 설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는 파이썬을 처음 다루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 파이썬 튜토리얼을,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세부적인 기능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분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전자과 학생이라면 리눅스 기반 OS에서의 개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수님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버추얼박스는 오라클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분투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GUI OS로서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버추얼박스에서 가상화된 우분투는 호스트 OS, 즉 윈도우로부터 디스크를 할당받고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리눅스 같은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난 후에는 리눅스 기반 OS의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PPT를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므로 저는 부수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분투 ISO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링크해드린 공식 홈페이지에서 18.04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16.04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되는 시간이 조금 3에서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버추얼박스 또한 다운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호스트 OS를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므로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이 끝나면 설치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 버추얼박스의 설치가 끝난 이후 실행시키셔서 지금같이 1번부터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버추얼박스를 실행시키시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가상머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상머신의 이름을 우분투 18.04라고 이렇게 지정하시고 해당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리눅스와 우분투 64비트 우분투라고 버전 종류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아니고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램 용량에 비례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램이 8기가일 경우에 4기가를 할당했는데, 이 말은 저희가 이제 버추얼머신 상에 있는 OS를 사용할 때 윈도우로부터 용량을 할당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크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윈도우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버벅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기가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고정 할당을 받을지 아니면 동적 할당을 받을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적 할당을 받도록 설정을 했는데, 이 말은 처음부터 7번에 있는 하드디스크 사이즈를 전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분투가 용량을 요구할 때마다 동적으로 할당을 하며, 맥시멈 사이즈는 이제 7번에서 할당한 사이즈가 맥시멈이 됩니다. 고정 크기를, 만약에 컴퓨터의 용량이 충분하시다면 고정 크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용량이 적고 이 소켓 프로그래밍 외에는 우분투를 사용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 뭐 한 10기가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을 진행하시고 만들기를 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만들기가 끝났다면 우분투 18.04를 클릭하시고 저장소에 저희가 다운받은 우분투 18.04 ISO 파일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시작 버튼 눌러서 부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팅을 시작하시기 전에 환경 설정에서 호스트 키 조합 키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우분투를 전체 화면으로 설정할 때나 전체 화면을 켜고 끌 때 이제 호스트 키와 F 버튼 등을 이제 조합해서 쓰는데, 기존에 처음 설정되어 있는 라이트 컨트롤 버튼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캡슬락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진과 같이 잘못된 설정 감지됨으로 사용되면서 실행이 안 되시는 경우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바이오스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이제 가상화를 이네이블 시키셔야 되는데, 만약 제가 달아놓은 링크를 참고하셔서 바이오스의 세팅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바꾸셔야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트러블 슈팅까지 끝나고 우분투를 부팅시키면 이제 설치하는 우분투를 가상 머신 위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언어를 설정하고 키보드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는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했을 때 디렉토리나 파일명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하고 키보드 레이아웃이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3번에 설치 중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토글을 O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도 Erase Disk and Install Ubuntu가 윈도우에 있는 용량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10기가로 할당해 놓은 하드 디스크를 거기에 있는 이제 그 10기가 내에서 거기에 이제 거기를 비도록 해놓고 거기에 우분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번에 지역 설정을 서울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6번에 본인의 머신 이름을 등록하고 패스워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료하시고 리부트 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버추얼 머신을 리부트 하시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치시고 로그인 하시면 처음에 이제 화면이 해상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 거기서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를 이제 본인의 화면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게 이제 해상도를 높이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화면 배치나 터미널 크기 같은 게 조금 이제 실제 적합하게 설정이 되므로 해상도를 조금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분투 설치가 완료되었고 리눅스 기반 OS의 간단한 커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기반 OS의 가장 기본인 터미널을 키실 때는 Ctrl Alt T를 눌러서 터미널을 키시면 됩니다. 터미널은 이제 CUI 기반의 커맨드로서, CUI 기반 콘솔로서 다양한 커맨드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옮겨 다니고 나노나 vim 같은 CUI 기반 IDE 이제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요. CUI의 가장 큰 장점은 GUI에 비해 리소스를 적게 필요로 하고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원격 접속 등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 키시고 가장 먼저 pwd라는 커맨드를 치시면 현재의 디렉토리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디렉토리는 루트 홈 디렉토리로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키고 끄거나 아니면 단순히 cd라는 커맨드를 치고 엔터를 쳤을 때 홈 디렉토리를 향하게 됩니다.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는 제가 클라이언트라는 나머지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제가 client.py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그 ls라는 현재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커맨드를 쳤을 때 제가 client.py가 보이는 화면에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ls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에서 보이는 모든 파일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분투를 처음 설치했을 때 파이썬 3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안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파이썬 3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여부는 이제 파이썬 3 한 칸 스페이스바를 넣고 버전 3 버전 3라는 커맨드를 넣었을 때 저와 같이 파이썬 3 버전이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PPT에서 보이는 sudo apt-get install python 3 커맨드를 이용해서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추얼 머신 상에서 코딩을 바로 진행하실 거면 서브라임 테스트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IDE를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파이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이참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많이 무거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빠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달아드린 링크를 참고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리눅스 커맨드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s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보여주는 커맨드이고, cd를 통해서 폴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cd와 한 칸 띄고 뒤에 폴더명을 이용하면 폴더명을 넣고 엔터를 치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cd를 통해 그 폴더에서 나올 수 있는데, cd 그리고 한 칸 띄고 두 번을 하면 그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서 그 상위 디렉토리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이썬 3 스크립트를 작성 후에 파이썬 3로 동작을 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명령어는 파이썬 3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파일명으로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practice.py라는 파일을 작성하고 그 앞에 파이썬 3 명령어를 쳐서 그 스크립트를 파이썬 3로 실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sudo는 super user do의 약자로서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을 그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유저가 접근이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리눅스 상에서 막혀 있는 것들을 슈퍼 유저의 권한을 얻어서 실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상에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는데, Ctrl Shift C와 Ctrl Shift V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으셨다면 코드라는 명령어로 실행시킬 수 있고, 코드 뒤에 스크립트 명을 붙이면 그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킬 때는 마찬가지로 파이썬 3 커맨드를 이용해서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